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월 1회 혹은 두 달에 1회 회의를 거쳐 1년에 8번 결정하는 목표 기준금리를 말함. 안녕하세요. 프로젝트커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금리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무려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인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나쁜 것이냐,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 판단해 봐야 될 텐데 저와 함께 이것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금리와 부동산은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한 가지 견해와 또 한 가지 견해는 부동산 가격과 금리는 큰 상관성이 없다. 공급 물량 및 정부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요. 혹자의 전문가들은 그래요. 코로나 시기 때 보지 않았느냐. 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은 떡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금리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공급 물량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들 말이죠. 부동산 관련된 중요 데이터 변화가 나왔으니 이를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오늘은 저와 함께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각 금리별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M2 등의 다른 돈의 데이터로 인해 가격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3년 만에 금리 인하를 했죠. 이번에 금리 인하는 동일한 금리를 계속 유지한 최장기간 동결 기간으로도 유명했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1999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래프입니다. 저는 금리 사이클을 총 9번의 사이클로 나누어 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9번의 사이클이 있었고 5번의 상승 사이클, 4번의 하락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각 사이클을 기반으로 오늘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차트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KB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기반으로 표본을 가지고 왔고요. 주택가격 변동률은 일부 이상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장점이 있고 주택가격 지수는 일정 기준일을 100으로 기준 삼아 변화치를 삼기 때문에 분석에 용이하지 않아 뺐고요. 아파트 중위 가격이 시장 판단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데이터 표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대로 공표된 중위 가격은 200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를 기반으로 했고요. 2024년 현재 가격이 12.5억 원 정도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18년 동안 4억 원에서 12.5억 원까지 대략 3배가량 증가했는데요. 분석해 봤습니다. 중위 가격으로 18년 동안 투자하면 연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략 18년 동안 연수익률을 7%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높은 수치인가요? 아니면 낮은 수치인가요? 그럼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7번의 사이클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과의 수익률, 지금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금리 사이클은 2006년 이후로는 총 7번의 금리 사이클이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로 금리 인하기 때 상관성이 훨씬 높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금리 상승기 때도 하락하지 않고 오른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최근으로 갈수록 금리와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관성은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금리 인상, 인하 시기마다 끊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2006년 이후 있었던 1차, 2차 금리 인상기입니다. 결론은 금리와 관계없이 움직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특히 1차 금리 인상기에는요. 보시면 1차 금리 인상기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년 8개월 정도가 아니었는데 금리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인상한 걸 보실 수 있죠. 두 번째 금리 인상기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금리 상승기였는데요.
금리 상승기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일반적인 반비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차, 4차 금리 인상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리에 상관없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움직였습니다. 3차 금리 인상기를 보시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금리가 상승함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반비례 상관성이 전혀 없었고요. 다만 금리 4차 인상기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 0.75에서 3.5%까지 올리는 효과로 확실한 하락 효과는 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최근의 금리 상승기이죠.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금리 인하기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금리 인하기였는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함께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금리보다는 공급 물량이나 정부 정책 등 다른 요인이 더 작용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 3금리 인하기입니다. 최근 순으로 넘어올수록 금리 인하기 시즌에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차 금리 인하기를 보시면 5년 3개월이라는 최장기간의 금리 하락기 시즌을 보여주었는데 보시면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금리와 정확히 반비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금리 인하기는 짧은 기간 동안에 36.36%라는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 시기의 자산 상승 기간인데요. 반비례 상관성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변동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차트는 2006년 1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나타낸 차트이고요. 어떠신가요? 반비례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상관계수를 표현할 때 0.7 이상이면 완벽한 상관성, 0.5에서 0.7 사이는 강한 상관성, 0.3에서 0.5는 상관성이 존재하나 좀 미비한 수준, 0.3 이하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고 말을 하는데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준금리와 서울 중위가격의 상관성을 보시면 총 0.4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관성이 존재하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특이사항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0.63%로 다소 강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에는 0.3으로 상관성이 거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금리와 상관성은 존재하지만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죠.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상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았고요. 전체 상관계수는 0.4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긴 하였으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에는 0.71 정도로 반비례 상관성, 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반비례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백테스트 결과 2018년부터는 상관성이 특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서울 부동산 시장은 투자수단으로서의 가치, 사치품, 미술품 등으로의 특성을 더욱 지니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번 차트를 보면서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기였다고 제가 부동산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 주택가격 모두 안 오르는데 GDP, 실질소득은 크게 증가했던 시기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M2 통화량이 급격히 늘었나? 딱히 증가율이 2018년 이후 크게 늘어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서울 아파트는 금리와 상관성은 존재하지만 현재는 투자수단, 사치품 같은 특성을 더 크게 지니게 되었다는 걸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댓글로 질문사항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크로 데이터와 부동산 가격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